자, 9, 10월 이제 4주차 동영 모의고사 우리 공시법 마지막 회차입니다. 마찬가지 오늘은 1번에서 그 12번까지가 지적이고 10번까지였죠. 앞전에는 대부분. 그 12번까지가 지적. 13번에서 이제 거기 20번. 요게 이제 등기. 그리고 21번부터 다시 30번까지가 지적. 31번부터 이제 마지막 40번까지가 등기. 요렇게 이제 마지막 4주차 사회 모의고사로 동영으로 구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 9월달, 10월달 1주, 2주, 3주, 4주차 이렇게 4번으로 마무리하는데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전체 다 오늘 설명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십시오. 매번 나갔던 우리 매회마다 집원이 이제 오늘도 문제로 집원 구성 부여 방법 이렇게 이제 틀린 걸로 문제 구성을 했죠. 1번 여러 번 했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숫자 앞에 뒤에가 아니고 앞전주에 이제 뒤에 그러면 틀린다 그랬죠.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번 집원은 북서에서 남동이죠. 요건 우리 오늘 옳은 지문이고 3번 집원은 본번, 부번으로 구성하는데 요거 있죠.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줄 표시로 뭐 한다? 연결. 그죠? 그 다음 4번인데 집원은 국토부 장관이 붙입니까? 시군구가 붙입니까? 시군구, 지적 소관청이고 또 하나 집원 부여 지역은 시군구별이 아니고 동리단입니다. 뭐 이건 다 알고 있죠. 지적 소관청이 동리별로 동리 단위로 집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5번 분할에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을 서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죠. 요게 늘 5번 예를 들 때 365의 23번이 분할되면 한 필지는 365에 23을 서고 나머지는 이제 365에 24 이렇게 뭐를 붙여나갑니다. 부번. 이건 뭐 늘 분할의 경우의 원칙이죠. 자, 다음 이제 그 나중에 오늘 21번에 가면 마지막으로 이제 지번 부여 마지막 문제가 나가죠. 그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풀었던 지번 부여에 관한 문제들을 최종 전체를 한번 또 점검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2번 지목 중에 이제 우리 간단하게 오늘은 야영장, 여러분 이 야영장이 뭐 산림 안에 있던 농어촌, 휴양지 등에 있던 하여튼 이제 작년부터죠. 야영장이 나오면 지목이 뭡니까? 물으면 유원지. 작년에 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기 위해서 야영장을 물어서 답은 유원지 3번이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앞에 지목 여러 번 했죠. 그 나중에 이제 22번으로 가면 나중에요. 마지막 최종 이제 지목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다음 3번은 면적 측정 대상으로 우리가 한 번 했죠. 근데 마지막 한 번 더 하는 게 여기 1번부터 쭉 읽으시고 틀린 거요. 지적 공부 복구 신규 등록 전환 분할 축척 변경. 다만
합병과 앞전에 이거 했죠. 합병과 지목 변경이 나오면 합병과 지목 변경은 그건 면적 측정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면적 경계 등 정정. 4번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 다시 지적 확정 청량을 하고 이 면적을 다시 정하는데 5번 이 경우 있죠. 여러분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 복원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요 다음에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 요 보세요.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5번 경계 복원 측량의 경우에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는 말이 따라와야 면적 측정하고, 지금은 이 5번 지문에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는 이 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건 면적 측정하지 않는 거죠. 이걸 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두셔야 됩니다. 이 말이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는 이 말이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면적 측정을 하는 겁니다. 4번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 지적 공부 점검하는데 지난 앞에 3주차부터 지적 공부와 등록상 연결이 옳은 걸로 이렇게 이제 연습하고 가죠. 1번 임야대장, 토지 임야대장 써놓고 소유권 지분이 X죠. 그러면 소유권 지분은 나머지 토지 이동 사유 개별 공시지가는 맞죠. 소유권 지분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되죠. 그래서 지분이 틀렸고, 2번은 공유지 연명부에는 공유지 연명부의 장번호 1에 1은 맞고, 도면번호 이거 여러 번 했죠. 그럼 도면번호 8호 도면이면 도면번호 8호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이게 등록이 안 되죠. 3번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물의 명칭은 맞죠. 아파트 명칭을 맞는데 건축물 및 구조물 등 위치 그러면 요거죠. 시청. 그럼 이 시청이라는 이 건축물의 위치는 어디에 등록됩니다? 도면. 이건 도면에 등록되니까 X죠. 4번 임야도에는 앞전에도 했죠. 소유자와 고유번호 있죠. 소유자와 고유번호는 등록이 안 되죠. 소유자는 여러분 도면 보시면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도면 안에는 지적도면, 지적도 임야도에는 소유자는 없죠. 도각선과 수치, 도면 제명은 맞고요. 5번이 이제 옳은 답으로 돼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 우리 했지만 전체 등록 사항도 했고 연결도 했지만 고유번호, 도면번호, 부호도 부호 좌표 이거 옳은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지막 오늘 이제 4주차 사회 동형 모의고사지만 앞에서 했던 지적 공부 문제와 이런 식으로 연결에 관한 문제들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또 하셔야 됩니다.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기, 복습 다시 정리하는 것도 또 중요하죠. 자, 5번 지적도 등록사항 이렇게 물었지만 지적도 임야도 등 도면 묻고 있죠.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 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가 있는데, 여러분,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도면의 분포, 그 동리에 전체 도면 분포고, 지번 색임표는 지번마다의 도면 번호 있죠. 지번마다 도면 번호를 등록을 합니다. 그게 지번 색임표입니다. 2번, 축척은 우리 쭉 해왔죠. 지적도는 7종류, 임야도는 2종류가 있죠. 3번, 지적도면에는 일람도가 틀렸고 건축물, 구조물 위치는 맞죠. 시청, 이건 맞는데 이 일람도가 한번 나왔죠, 여러분. 틀리게. 지적도면 좌측 상단에 있는 이 그림, 요 그림의 이름이 여러분 일람도입니까? 색인도입니까? 색인도. 일람도는요, 아까 1번, 5번에 1번을 보시면 1번 지문. 전체 도면 분포가 일람도고, 이건 색인도죠. 색인도. 알겠죠? 그래서 틀렸고, 4번. 늘 우리 이 지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주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적어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적죠. 5번은 지적 도면에는 지적 소관청 직인 도면을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하지만,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되는 지적 공부에는 지적 도면에는 그러하지 않다, 날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기출 문제도 구성돼서 나왔죠. 3번 일람도가 아니고 색인도다는 거죠.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자, 지적 공부 복구 자료, 여러분 멸실 훼손에 따른 복구 자료 묻는 게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4주차에 오늘 한 번 더 연습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기어 청량 결과도는 맞죠. 작년에 31회 때 틀리게 나올 때 청량 무슨 준비도, 청량 준비도나 청량 신청서 그래서 X로 나왔죠. 니은 이거는 앞전에도 한번 했지만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 할 때, 여러분 소유자가 아니고 이게 보세요.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아니고 토지 무슨 정리 결의서입니다. 이동, 여기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해야 됩니다. 이걸 부동산 종합증명서나 종합증명서, 종합공부, 이것도 지적공부 등록 내용 증명 서류로서 오죠. 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여러 번 했지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지적공부 복구 자료가 아닙니다. 그 다음 미음에 복제된 지적공부 복구하기 위해서 복제해놓은 지적공부, 이건 맞죠. 자, 아닌 것은 해당하지 않는 거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 리언과 리얼로서 3번이지만 답은 복구 자료와 복구 절차가 있는데, 복구 절차는 이제 전체적으로 작년에 31회 때 나왔고, 그 지문 복구 절차 안에 복구 자료를 묻는 문제가 31회에서 나왔지만 다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복구 자료를 7가지 복구 자료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7번으로 갑니다. 7번.
7번. 지적 공부라고 물어서 문제에서요. 7번.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 기록 저장되는 건 제외다 그랬는데 이건 왜 제외하느냐? 정보 처리 시스템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전산으로 복구하니까 이건 제외하고 그냥 복구 물어가지고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앞에 그죠? 6번처럼 복구 자료하고 절차 물을 때 답이 대부분 이거였습니다. 1번은 지적공부 소관청이 이제 1번을 보면 나중에 5번이 틀린 걸 알 수 있는데요.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지체 없이 이를 뭐하라? 복구. 그럼 여기 지체 없이라는 말이 다른 뜻으로 말하면 직권으로 복구하라.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적공부 복구는 직권으로 하는 거니까 5번을 먼저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복구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X고 신청으로 복구합니까? 직권입니까? 직권. 그리고 또 하나 문제 나올 때 성인. 이 지적공부 복구는 성인 사항이 아니죠. 성인 뭐 시도지사나 특히 또 국토부 장관 성인도 있었죠. 국토부 장관 성인 얻는다 하면 X죠. 이게 다 기출문제도 틀리게 나온 것들입니다. 자, 2번은 앞에 우리 복구 자료 중에 지적공부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복구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 둘 중에 하나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판결서 가지고 복구한다. 요걸 가지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죠. 3번 토지 이동이죠. 앞에 문제 했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복구 자료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죠. 4번 복구 자료도에 따라 복구 청량한 면적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조사된 면적 증감이자 허용 범위 초과.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복구 뭐를 하라? 청량을 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5번입니다. 여러분 6번의 복구 자료와 7번의 복구 절차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또 복구에서는 두 가지 6번, 7번 자료와 절차 이렇게 정리를 이제 마지막 4주차에서 했고요. 자, 8번 축척 변경. 매번 말씀드리는 한 문제. 축척 변경에서 여러 번 우리 문제 나갔고 숫자, 날짜 중심으로 꼭 한 문제가 나온다. 청산 절차, 청산금 등 문제죠. 뭐 이거 1번 청산금 결정 공고가 되면 청산금 공고는 앞에 3주차에서 숫자 정리했지만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하고 여기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20일 내에 납부 통지 20일을 묻고 있죠, 여러분. 20일. 2번, 3번에 이거 뭐 답 쉬웠죠. 2번, 3번 청산금 납부 지급 다 6개월. 그러면 2번에 청산금 납부도 내야 되는 것도 6개월. 3번 청산금 지급도 6개월. 이건 뭐 숫자 2개 다 아시죠? 2번이 3개월이 틀렸고 4번 청산금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면 또는 받기를 거부하면 이거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청산금의 이의 신청은 1개월. 또 이의 신청에 대한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심의 의결도 1개월 같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앞전까지 축척변경 절차에서 가장 많이 물었던 요 숫자 중심으로, 날짜, 숫자 중심으로 또 한 번 축척변경 전체를 나중에 다음 우리 시간 지적법 또 문제가 있죠. 21번부터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축척변경은 꼭 한 문제 예상하셔야 됩니다. 자, 9번 청량해야 되는 경우 아닌 거 물어가지고 우리 마지막 최종 요약 정리할 때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청량 대상 아닌 것들 쭉 한번 정리했죠. 오늘은 1번은 분할, 소유권이 좀 매매 등을 분할이고 전체가 1번이 분할, 2번은 신규 등록, 1번 분할, 2번에 신규 등록, 3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진 지역에 하는 청량을 무슨 청량이라 그랬죠? 지적 확정 청량. 4번이 지적공부 등록상이고 정정. 여러분 특히 경계나 면적, 경계 면적을 정정할 때 하는 청량이 그게 정정 청량이죠. 답은 5번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 등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 재작성으로 물었지만 도면, 여러분 도면 재작성, 도면을 기존의 도면을 재작성입니다. 작성할 때는 여러분 도면 만들 때 있죠. 이거 처음에 도면을 만들 때 작성, 도면 작성할 때는 청량을 하죠. 당연히. 그러나 재작성은 기존의 도면을 그대로 놓고 다시 작성하는 겁니다. 그건 따로 뭘 하지 않습니다. 청량을. 그래서 도면 재작성이 또 답으로 나온 적이 있죠.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종합 정리해 드리겠지만요.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청량 대상 묻는 거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청량 대상인 것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10번 지적위원회와 청량 적부심사죠. 여러분 청량에서 또 우리 오늘 10번 물론 11번도 있지만 지적위원회를 묻는 것도 있고 적부심사를 묻는 이런 문제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1번은 적부심사 청구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청량 수행자들은 청량 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자 청구는 마지막으로 소유자가 해도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고 청량 수행자들 있죠. 수행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하고 2번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것은 지적청량적부심사 이거 하나 심사만 지방지적위원회가 하고 이런 지문도 있었죠. 오늘 4주차는 좀 기출지문 중에도 아주 쉽지만 기본적인 걸 알고 가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지적기술자, 징계, 요구, 징계 요구 등에 관한 거는 중앙이 합니다. 중앙지적위원회가 하죠. 구분은 딱 하나입니다. 아시죠?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것은 지적, 청량, 적부, 심사 딱 하나고 나머지 이런 지적기술자 등 징계 등에 관한 것은 누가 합니다? 중앙. 3번 요건 7일을 묻고 있죠. 7일. 시도지사가 지방지적 의결 받으면 요거 7일 내에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주는 7일 알아두시고 4번은 재심사. 자, 지방지적인 의결에 불복하면 90일이죠, 여러분. 90일 내에 국토부 장관 거쳐 중앙지적위원회가 에다가 재심사 청구한다. 5번은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도 듣고 필요하다면 현지 조사 등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위원회와 적부심사까지 요거 이제 또 마지막 한번 점검했고 오늘은 그 11번, 12번까지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12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12문제 한번 드렸습니다. 11번 청량기간 묻는 거 있죠. 뭐 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이 숫자 맨 끝에 여러분 5번이 답이지만 자 다시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지적 청량의 기간은 5일, 검사 기간 4일. 그리고 다만 지적 기준점 가지고 할 때 15점 이하하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 가산한다. 그리고 합의한 거 있죠. 청량 의뢰인하고 수행자가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했다면 요 합의한 기간에 의하는데 그때 전체 기간의 4분의 3이 청량기간, 4분의 1이 검사기간. 요렇게 이제 물었었죠. 마지막 청량에서 또 가장 많이 묻는 게 요 기간이니까 5번 요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기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자 12번은 토지조사 등록 이거 전체적으로요 토지조사 등록이 지적 종합적으로 묻는데 틀린 겁니다. 1번은 그냥 여러분 지적소관청이 토지 효율적 관리 등을 이 지적 재조사 사업 있죠.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조사 사업을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리고 이 재조사 사업을 할 때 지적 재조사 청량을 한다. 그런 것만 나오죠. 사업 절차. 이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2번이 요거였죠, 여러분.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좌표까지 변경이 있을 때, 자, 토지 이동, 변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 결정은 장관이, 여러분, 결정은 국토부 장관이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하죠. 그리고 이건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2번이 틀린 답이죠. 3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고 새로 지적 무슨 청량한다 그랬죠? 지적 확정 청량을 하고 그 토지들에 대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갖추는 역으로 경계점 여러분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느 지역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느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무선 청량을 했다. 확정.
그 지역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 등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기면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하는데 그 결번 대장을 털리게 할 때는 한 번 있었죠. 결번 대장인데 지번 대장 그러면 틀린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5번 토지 지상 경계는 그냥 뚝 담장이나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구조물 등 경계점 표지 등으로 이거 표시되어 있고 자 이걸 기준으로 이 구조물을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느냐 5가지 있었죠. 다 우리가 다뤘습니다. 앞전에까지 그 5가지 경계 설정 기준도 다시 마지막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4주차 동형 모의고사는 12번까지가 지적이었고 그 등기가 조금 문제가 이제 13번부터 20번인데 자 13번 등기로 갑니다. 매번 했던 게 이거죠. 여러분 각하사유 중에 사건이 이거죠 여러분.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냐 아니냐 이건데 각하야 하는 경우 아닌 거는 OX 할 겁니다. 또 등기되는 거 사건이 O 찾는 거죠. 1번 일부 지분에는 여러 번 나왔죠 여러분. 일부 지분에는 보존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지분에만 보존 등기 해달라. X 하려면 공유자 1인이 가서 전원명의로는 되지만 지분에는 안 됩니다. 2번 을이 갑의 위임을 받으면 그 대리인으로 이거 민법 시간에 갑이 을에게 매매했고 을이 갑의 위임을 받으면 그 대리인 자격으로 을이 자기 계약으로 이 말이죠. 민법에 쌍방 대리도 있고 민법에 쌍방 대리 자기 계약으로 이거 을이 갑의 대리인 자격과 을 본인 자격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죠. 2번이 각하사유 아닌 것 답이고 3번 법원 늘 나오는 거 이건 법원 촉탁으로 해야 될 거를 신청하면 이거 X 법원 촉탁으로 하는 등기가 경매 개시결정 등기 감유 가처분 이거죠. 이건 신청하면 X고 4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 지분만에 상속 등기해달라 이거 안 되죠. X 5번 또 여러 번 했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리하여 등기하는 거 안 되죠. 그러니까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로 할 수 없죠. 분리하여. 이런 지문들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31번부터 40번의 등기 문제도 또 하겠지만 사건 매회 나가는 각하사유 중에 사건이 등기할 사건인가 아닌가 항상 이거 OX로 하는 거 이런 문제들 전체 한번 또 앞전까지 나갔으니까 다시 또 문제를 풀었던 것이지만 다시 또 점검하셔야 되고 14번 등기 신청 종합인데 이 지문들이 여기 있는 이 지문들이 다 기출문제에 나왔고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하나하나가 1번 외국인도 여러분
전자신청을 물을 때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없는 자를 물었는데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없는 자 할 때 없는 자가 외국인은 되고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거나 특히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 등 단체나 법무사, 변호사,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전자신청할 수 없죠. 외국인은 됩니다. 외국인까지. 보세요.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하더라도 해놓고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해서 사용자 등록할 수 없음으로도 틀렸고 외국인도 사용자 등록할 수가 있고 전자신청도 할 수 있죠. 없다가 틀렸고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로 등기할 때 대표자도 등기부에 종중이 등기 소유자면 소유자로 등기할 때 종중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할 때 대표자도 적죠.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적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성명, 주소 증명 정보는 제공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X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할 때 소유자는 무슨 종중이라고 쓰고 밑에 대표자, 여러분 보세요.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에 관한 그 주소, 성명, 주소, 주민번호 다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해야 되고 3번은 앞전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이행 판결에 대한 등기는 성소한 권리자가 등기해야 되고 패소한 자가 성소한 자가 등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패소한 자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요거고 그 다음에 4번 신탁 등기는 항상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변경 말소 다 원칙은 신탁자, 위탁자, 수탁자 공동이 아니고 수탁자 단독이죠. 공동 신청한다 X. 수탁자 단독으로 합니다. 5번이 이제 제일 많이 또 물었던 게 이거죠. 민법상 조합, 동업계약. 민법상 조합 나오면 동업계약인데 조합의 이름으로는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하든 채권자로 하든 간에 조합의 이름으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거죠. 옳은 답입니다. 건저당이든 소유권이든 건저당이든 간에 조합의 이름으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기 이 조합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민법상 조합, 학교, 태학, 읍면동리 이런 명의로는 등기할 수가 없다. 그거죠.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15번 단독 신청 등기도 있고 말소 등기입니다. 오늘은 요 말소 등기할 때 단독 신청에 의한 말소 등기로 옳게나 이 말소 등기는 오늘 그 우측에 18번도 있죠. 18번도 있지만 단독이냐 뭐 공동이냐 직권이냐 이건데 하나하나 여러분 지문을 보면서 무슨 등기 말소인지를 마지막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기억. 가등기 명의인이
자기 가등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등기 쳤는데 여러분의 가등기를, 내가 쳤던 가등기를 가등기 명의 내가 가서 말소해달라 할 때는 단독이죠. 가등기 말소는 단독으로 가등기 명의인이 혼자 가서 말소 등기할 수가 있고, 리얼 농경지에, 자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농경지에는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농경지에 전세권 등기가 됐다면 이건 무효 등기고, 이 말소는 신청입니까? 직권입니까? 직권. 이건 직권 말소죠. 다음 중 직권 말소해야 될 등기 물을 때 이런 무효 등기, 농경지에 전세권 등기한 거요. 이걸 예를 들죠. 대부분. 이거 혼동 아시죠? 여러분 민법에 소유권과 지상권이죠. 거기 소유권과 지상권이 혼동,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소유권이 소멸합니까? 지상권이 소멸합니까? 지상권. 그럼 이 지상권 말소는, 이 혼동이라는 거는 1인,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된 거니까 혼동으로 소멸한 지상권은 그 혼동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지상권은 소멸하고 그 소유자 단독이죠. 단독. 리얼. 채권 판결. 여러분 채권 판결이든 뭐든 판결을 받아, 공식이죠. 모든 등기는 판결을 받아 말소 등기든 무슨 등기 신청할 때는 성소한 판결 받은 자가 무슨 신청이다. 단독. 미음 요거요. 여러분 미음. 등기 말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이 있고 그 제3자 등기 말소는 직권. 자, 요거 예를 들죠. 여러분 요건 직권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선 결론은 단독이냐 직권이냐 이거 묻는 건, 단독으로 말소하는 건 기업, 디귿, 리얼이니까 답은 바로 1번으로, 여러분 답은 1번으로 돼 있지만은 요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미음 있죠. 여러분 요거 미음을 예를 들 때 이거죠. 이거 미음. 지상권. 여러분 1번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1의 1 저당이 들어왔죠. 1의 1이죠. 그러면 앞에 지상권 전세권이 말소될 때, 요거 말소할 때 저당권자의 뭐가 필요하고? 승낙이.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말소로 제3자 등기, 요 저당 등기 말소는 이건 무슨 말소다? 직권. 또 하나 주등기, 요거죠. 요거 1번 지상권 전세권 주등기 말소로 인한 부기등기 말소 1의 1 부기등기 말소는 직권이고, 이런 부기등기 말소도 주등기죠. 이거 한번 다뤘죠. 주등기 말소든 부기등기 말소든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다. 그거 하고. 그럼 요예 15번의 미음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 잡힌 거, 요 꼭 예를 들어서 알아두시고, 자 16번 소유권 이전, 17번이 용의권, 18번 말소 등기, 19번이 신탁, 20번 또 가등기, 요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 지적 20번까지 등기, 21번부터 이제 다시 지적인데, 오늘 이제 4주차 정규 수업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 문제도 풀면서 이런 문제가 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쭉 전체적으로
오늘 다음 시간까지 해드립니다. 일단 16번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자 일단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